이슈 완전 정보.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병역 거부 여쭤보기 전에 다른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청이요. 취지는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기소와 수사는 분리가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민생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담당하는 걸로 올해부터 했고 그거를 이제 재판에서 기소하는 부분을 검찰이 맡는 건데 예. 이른바 6대 범죄로 가는 부분들, 좀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중대 범죄로 분류해서 별도의 수사청을 따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 범죄는 이제 공수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일반 범죄가 있고 예. 그중에 중대 범죄, 조금 더 무거운 6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 범죄 수사청이 있고 특별히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가 따로 맡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렇게 예. 되면 검사는 이제 그렇게 각 기관들에서 수사한 것들을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는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유지하고 유죄를 받아내는 법률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검찰의 반발은 뭐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요. 검찰의 그동안 입장을 봤을 때. 근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약간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 반대 의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공소가 분리가 됐을 경우 수사 검사가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혹시 이 공판이라는 부분들이 좀 흔들릴까 우려하는 분들도 예. 많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방향성으로 봐서는 맞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보면 속도 조절 비슷한 어떤 뉘앙스도 있고요. 약간 국민들의 불안감 같은 것도 고려를 예. 해달라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해석이 되고 실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도 기소와 수사는 분리를 해놓기로 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분명히 맞는 건데 네.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행 어떤 법 체계에 익숙한 분들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를 하면은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그런 걱정을 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지도 함께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런 아.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반론은 어떤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내내 우리가 같이 검찰에서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예. 그건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고 사실 지금 이제 현재 검찰청법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처음 형법을 만들 때도 이거는 임시적인 조치다라고 못 받고 예. 있었거든요. 그게 이미 70년 전에 법을 만들 때도 지금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즉각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70년이 걸린 겁니다. 예. 그 속도 조절 얘기는 나오겠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방향은 하여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맞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사실은 이 사안이긴 합니다만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분은 대선이나 이런 데 공약으로서도 분리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심적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요. 양심적 병역 거부. 그동안 종교적 사유로이란 건 인정이 종종 되었는데 개인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번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한해서만 양심이라고 하는 게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양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종교 같은 경우가 비교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예. 그다음에 누구나 뭐 심장이 됐든 머릿속에 있는 건데 법원이 판단을 했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예. 있을까? 그 양심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 수 그렇죠. 있냐 이거죠? 이게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예. 그 입증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어떤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가 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가 있죠. 입증이요. 예, 내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종교의 신자였고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이 종교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능해지는데 예. 그게 아닌 개인적인 양심은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처음으로 이 부분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어떤 일반인적 시각에서 여쭤보면은 그걸 입증하려면은 이 사람이 그 양심을 위해서 얼마나 이익을 보는 것 없이 고통을 받아왔는가를 살펴보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이번에 거부를 그러니까 인정받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실제 병역, 실제 군 생활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은 상대적으로 군 생활과 비교하면 누가 그렇게 무겁게 여기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나는 이 폭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거든요. 법원이 봤을 때도 이 정도라면 이분은 뭐 얻는 것도 없이 신념 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라는 걸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일괄되게 이거는 뭐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건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사례별로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삶을 쳐다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걸 갑작스럽게 군대 갈 뭐 연령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제 비폭력주의자라고 예.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으로 이 병역을 명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예. 쉽게 얘기해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법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게 이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네.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의 예를 들어서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근데 그게 맞다. 예. 그래도 그게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 아니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건데 합헌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런데 왜 이걸 형사처벌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올라갔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는 합헌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 자, 겁니다. 그러면 어떤 들으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는 게 근데 예외적인 건 많은 거죠. 뭐냐면 공익을 위한 어떤 사실 네. 적시랄까. 근데 그 공익을 위한 부분이 쉽게 언론기관 예. 같은 경우에는 언론기관이야말로 사실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건 다른 법에서 막고 있긴 예. 하지만 뭐 탐사 보도를 한다든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찾아야 비리 같은 것을 폭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법정원대로 따지면 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언론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이 처벌하지 않는 건데 개인일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실례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뭐 저 사람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게 공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명예훼손에 처벌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어떤 실용적인 효과가 공익성이 강하면 처벌을 면제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 개인의 경우에는 이 공익성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 같은데요. 네. 외국에서는 다른 부분이 많죠. 이게 사실 예.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해외에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좀 특수한 예. 양상이군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 그 대륙법계에서 내려오는 좀 진짜 권위주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귀족이나 양반들이 있었던 시대를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게 중론이고 세계적인 흐름인 건 맞는데 예. 이번에 합헌부 결정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게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예.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게 되도록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만 다 형사처벌을 안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봤었을 때는 이 부작용이 너무나 클 것이다라는 게 이번 결정이 가장 그럼에도 중요한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언제든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지금 판결이? 예.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첫 판단이 있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의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고 그때보다는 위헌 의견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 이번에 4분이나 위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다음엔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있죠. 거네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럼 안전장치는 뭘로 바꿀 것이냐?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이나 지금 어떤 학폭, 예. 폭로 이런 게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사실 뭐 맞고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하지만 그걸 또 감수하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위축되다기보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법도 이런 종류의 어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거 학폭 같은 경우도 그 사례마다 판단하겠죠. 조금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혹은 네. 그 과거의 피해도 감안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항상 형량을 한다라고 비교를 해봐서 어떤 쪽에서 무게가 있을 것이냐를 따지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다른 해결 방법을 좀 법이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겠군요, 네. 빨리.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